괜찮아요? 정민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영숙의 숨결이 가빠졌습니다. 네. 그냥 너무 오랜만이라서 10번의 겨울을 홀로 보낸 그녀의 몸은 낯선 온기에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해주세요. 그녀의 속삭임에 정민은 그녀의 귓가에 입을 가져갔습니다. 걱정 마세요. 서두르지 않을게요. 안녕하세요. 황혼의 여정입니다.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커튼을 걷으니 가을 햇살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오늘도 혼자 마시는 커피, 혼자 먹는 아침. 남편과 사별한 지 어느덧 10년이 지났지만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여전히 옆자리가 비어 있다는 사실이 가슴을 무겁게 했습니다. 제 이름은 김영숙, 올해 64세입니다. 40년간 평범한 주부로 살아왔고 남편이 떠난 후에는 혼자 살며 조용한 일상을 이어가고 있었죠. 가끔 이웃들과 담소를 나누고 작은 정원을 가꾸는 것이 저의 소소한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오랜 친구 이미경이 전화를 했습니다. 영수가 오늘 시간 있어? 내가 요즘 시니어 댄스 교실 다니는데 너무 재미있어. 같이 가자. 미경은 저와 달리 항상 활발하고 적극적인 친구였습니다. 사별한 남편 대신 새로운 취미를 찾아 인생을 즐기고 있었죠. 난 취미라니. 어색할 것 같아. 에이, 한번 해봐. 우리 나이에 뭘 그렇게 부끄러워. 다들 비슷한 또래끼리 하는 거야. 오후 3시에 데리러 갈게. 미경의 강한 설득에 못 이겨 결국 승낙했습니다. 옷장을 열어 오랜만에 외출복을 꺼내 입고 가볍게 화장도 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표정이 없어진 걸까요? 남편이 떠난 후 저도 모르게 삶의 색깔을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미경이 데리고 간 댄스 교실은 동네 문화센터 안에 있었습니다. 들어서자마자 경쾌한 음악 소리가 들려왔고 저와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들이 웃으며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어색하게 구석에 서 있던 제게 미경이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자, 오늘부터 시작하는 거야. 쉬운 스텝부터 배울 거니까 걱정 마. 댄스 강사는 약 50대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친절하게 기본 스텝을 가르쳐 주었지만 저는 계속 실수를 반복했습니다. 옆에서는 다들 잘 따라 하는데 저만 음악에 맞춰 움직이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부끄러움에 얼굴이 달아오를 때였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하면 됩니다. 뒤에서 나지막한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의 남성이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조금 많아 보였지만 깊은 눈빛과 부드러운 미소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도 처음 왔는데 함께 배워볼까요? 그가 건넨 말에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박정민, 67세로 대학에서 역사를 가르치다 정년 퇴임한 교수라고 했습니다. 함께 스텝을 맞추다 보니 어느새 긴장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춤을 추는 동안 우리는 몇 번이나 서로의 발을 밟고 방향을 틀리며 웃었습니다. 남성과 이렇게 웃고 즐긴 것이 얼마만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어색함 속에서도 묘한 설렘이 느껴졌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미경이 다가왔습니다. 어때? 생각보다 재미있지? 박 교수님도 오늘 처음 오셨네요. 우리 다 같이 카페에서 차 한잔 할까요? 카페에 자리를 잡고 앉자 미경이 자리를 비운다며 전화 통화를 하러 나갔습니다. 그녀의 의도적인 행동이었다는 것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죠. 정민 씨와 단둘이 남자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영숙 씨는 댄스 교실에 오신 지 오래되셨어요? 아니요, 오늘이 처음이에요. 사실 친구가 억지로 끌고 왔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딸이 아버지, 집에만 계시지 말고 사람들 만나세요라고 해서 왔습니다. 그의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비슷한 처지였던 거죠. 저는 8년 전에 아내를 잃었어요. 그 후로 집과 학교만 오가다가 정년 퇴임하고 나니 하루가 너무 길어졌습니다. 그의 말에 가슴이 찡했습니다. 저도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저도 10년 전에 남편을 잃었어요.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니 그냥 익숙해졌달까요. 하지만 가끔은 혼자 밥 먹는 게 가장 힘드시죠? 그가 말을 이어받자 저도 모르게 눈물이 그렁그렁해졌습니다. 누군가가 제 마음을 정확히 이해해 준 것 같아서요. 네, 맞아요. 밥을 차려도 혼자 먹으려니 입맛이 없어요. 그냥 대충 때우게 돼요. 저도 그래요. 요즘은 그냥 편의점 도시락이나 배달 음식으로 해결하는 날이 많아요.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매일 건강식을 챙겨 먹었는데,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일상을 나누며 공감대를 형성해 나갔습니다. 정민 씨는 클래식 음악을 좋아한다고 했고, 저는 정원 가꾸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어둑해진 바깥이 보였습니다. 벌써 이렇게 시간이 됐네요. 오랜만에 즐거운 대화였습니다. 정민 씨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즐거웠어요. 같은 경험을 한 사람과 대화하니 마음이 편안해지네요. 헤어질 때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댄스 교실 오실 건가요? 네, 오게 될 것 같아요. 생각보다 재미있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슴 한켠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느껴본 설렘이었을까요? 다음 주 저는 평소보다 신경 써서 옷을 골랐습니다. 거울 앞에서 오랜만에 머리도 손질하고 은은한 향수도 뿌렸습니다. 스스로에게 놀랐습니다. 이런 모습은 남편이 살아있을 때 이후로 처음이었으니까요. 댄스 교실에 도착하자 정민 씨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셨네요. 오늘은 어떤 춤을 배울지 기대돼요. 그날 우리는 왈츠 기본 스텝을 배웠습니다. 파트너와 함께 춰야 하는 춤이라 자연스럽게 정민 씨와 짝이 되었습니다. 그의 손이 제 허리에 살짝 닿았을 때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각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뻣뻣한가요? 제가 어색하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잘하고 계세요. 저보다 훨씬 자연스러우신데요. 우리는 음악에 맞춰 천천히 움직이며 서로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정민 씨가 제안했습니다. 날이 좋은데 공원에서 산책이라도 할까요? 동네 공원은 가을색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낙엽이 깔린 길을 걸으며 우리는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역사 교수였던 만큼 풍부한 지식을 갖고 있었고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내는 솜씨가 있었습니다. 영숙 씨는 책을 좋아하시나요? 네, 소설을 즐겨 읽어요. 특히 고전 문학을 좋아합니다. 저도 그래요. 역사서 말고도 고전 소설을 많이 읽습니다. 최근에 다시 읽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 참 좋더라고요. 아, 제가 가장 좋아하는 소설이에요. 스칼렛의 강인함이 항상 감동적이었어요. 대화가 이어질수록 우리는 더 많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음악 취향, 좋아하는 영화, 심지어 좋아하는 음식까지 비슷했습니다. 이렇게 공통점이 많다니 신기하네요. 정민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저도 놀랐어요. 해가 저물기 시작하자 그가 저녁을 함께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망설였습니다. 아직은 너무 이른 것 같았습니다. 오늘은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약속이 생각났거든요. 거짓말이었지만 그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에 꼭 함께 해요. 오늘 즐거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설레는 마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죄책감도 느껴졌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다른 남자에게 호감을 느끼는 것이 잘못된 일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꿈에서는 누군가와 함께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대는 분명 정민 씨였습니다. 일주일 후 또 댄스 교실에서 만났습니다. 이제는 서로가 익숙해져서인지 어색함이 많이 줄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정민 씨가 다시 제안했습니다. 저녁 식사 초대해도 될까요? 제가 요리를 좀 합니다. 이번에는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그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식사 준비를 위해 주방에서 오가는 동안 자연스럽게 몸이 스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영숙 씨는 요리를 정말 잘하시나 봐요. 평생 가정주부였으니까요. 근데 요즘은 혼자 먹으려니 의욕이 없어서. 저도 그래요. 하지만 오늘은 함께 먹을 사람이 있어서 기쁩니다. 식사를 마치고 그가 음악을 틀었습니다. 부드러운 재즈였습니다. 우리 배운 것 좀 연습해 볼까요? 그가 손을 내밀자 저는 망설임 없이 잡았습니다. 거실에서 우리는 서툴게 왈츠 스텝을 밟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이 제 허리를 감싸고 제 손은 그의 어깨에 있었습니다. 우리의 거리는 점점 좁아졌습니다. 춤을 추다 문득 서로의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나도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구나. 정민 씨가 조금씩 얼굴을 가까이 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입술이 제 입술에 닿았을 때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입술이었습니다. 10년 만에 느껴보는 키스였습니다. 잊고 있던 감정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키스가 끝나고 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오랜만이라 조금 어색하네요. 그가 미소 지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영숙 씨와 함께 있으면 모든 게 자연스러워요. 그날 밤 저는 그의 집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그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내 마음속에 이런 감정이 아직도 남아 있었다니. 설렘, 두근거림, 그리고 따뜻함.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정민 씨와의 관계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2~3번씩 만났고 함께 산책을 하거나 영화를 보거나 그냥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의 손을 잡고 있으면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댄스 교실에 낯선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우아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댄스 교실을 둘러보다가 정민 씨를 발견하고는 반가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민 씨, 여기서 뭐 하세요? 정민 씨는 놀란 듯 했지만 예의를 갖춰 인사했습니다. 아, 지원 씨. 오랜만입니다. 그녀는 박지원이라고 했습니다. 정민 씨와 같은 대학에서 근무했던 동료였습니다. 수업 내내 그녀는 정민 씨에게 관심을 보였고 저에게는 의아한 시선을 보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정민 씨가 화장실에 간 사이 지원 씨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영숙 씨가 정민이 새 여자친구인가 봐요. 그녀의 말투에 가시가 느껴졌습니다. 저희는 그냥 친구예요. 그래요? 보기엔 그렇지 않은데. 그런데 정민이의 과거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세요? 과거요? 그 사람 아내가 살아있을 때도 바람기가 있었어요. 대학에서도 소문이 자자했다고요. 모르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편이 찔렸습니다. 정민 씨가 그런 사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정민 씨가 돌아오자 지원 씨는 태도를 바꿔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민 씨, 이번 주말에 우리 학과 모임이 있어요. 꼭 와요. 다들 보고 싶어 해요. 정민 씨는 눈치를 살피며 대답했습니다. 시간이 되면 가볼게요. 지원 씨가 떠난 후 정민 씨가 물었습니다.
무슨 이야기 했어요?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저는 웃으며 넘어갔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정민 씨의 연락을 일부러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화가 와도 잘 받지 않았고 만남도 여러 번 취소했습니다. 지원 씨의 말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혹시 정민 씨가 진심이 아니라면? 혹시 나도 그저 그의 여러 여자 중 하나라면? 일주일쯤 지났을 때 정민 씨가 제 집 앞에 찾아왔습니다. 비가 내리는 날이었는데 그는 우산도 없이 비에 흠뻑 젖은 채로 서 있었습니다. 영숙 씨, 무슨 일 있으세요? 갑자기 연락이 안 돼서 걱정했어요. 죄송해요, 좀 바빴어요. 진짜 이유가 뭔지 알고 싶어요. 제가 뭔가 실수라도 했나요? 그의 진지한 눈빛에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지원 씨가 정민 씨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어요. 아내가 살아계실 때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온 정민 씨는 젖은 옷을 그대로 입은 채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의 진지한 표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영숙 씨, 지원의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녀는 예전부터 저에게 특별한 감정이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아내를 사랑했고 그녀의 마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항상 정말이에요? 네, 맹세합니다. 저는 아내에게 단 한 번도 불충실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민 씨가 제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느끼는 감정은 오랜 시간 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진실된 것입니다.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느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라 운명 같았습니다. 그의 말에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죄송해요. 의심해서. 괜찮아요. 이해합니다. 우리 모두 상처받기 두려운 마음이 있으니까요. 그날 밤 정민 씨는 제 집에서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헤어질 때 그는 다시 한번 진심을 전했습니다. 영숙 씨, 내가 당신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알아주세요. 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확신이 들었습니다. 정민 씨의 마음은 진실했습니다. 정민 씨와의 오해가 풀린 후 우리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관계를 시작한다는 것, 특히 이 나이에 다시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이 두렵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민 씨가 제 집 정원에 방문했습니다. 가을 저녁 공기가 선선했고 정원의 장미들이 마지막 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정원이에요. 정민 씨가 장미 한 송이를 조심스럽게 만지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장미들은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갖고 온 거예요. 그가 떠난 후에도 계속 돌봤죠. 그렇군요. 당신의 정성이 느껴집니다. 우리는 정원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찻잔에서 올라오는 김이 저녁 공기에 섞여 흩어졌습니다. 정민 씨, 솔직히 말해서 저 좀 무서워요. 무엇이 두려우신가요? 이 관계요. 나이 들어 새로운 관계를 시작한다는 게 두려워요. 우리 몸도 마음도 예전 같지 않은데. 정민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도 두려워요. 솔직히 말하면 이런 감정을 다시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아내를 떠나보낸 후 마음의 문을 닫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가 제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하지만 영숙 씨를 만나고 나서 제 삶에 다시 색깔이 돌아오는 것 같았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당신을 만날 생각에 설레고 함께 보낸 시간을 생각하면 미소가 지어져요. 그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저도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나이 들어 사랑한다는 게 어색하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젊은 사람들처럼 격정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이 감정은 진실해요. 오히려 더 깊고 단단한 것 같아요. 맞아요. 젊은 시절의 사랑은 불같았지만 지금은 차분한 물결 같아요. 하지만 그 깊이는 더 깊은 것 같아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따뜻함과 진실함이 느껴졌습니다. 영숙 씨, 우리 너무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가요.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면서요. 두려움도 함께 나누면서요. 네, 그게 좋겠어요. 천천히 하지만 함께요. 정원의 별빛 아래 우리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나이도 과거의 상처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것만이 중요했습니다. 관계가 깊어갈수록 자연스럽게 더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망설였습니다. 나이가 들어 몸이 예전 같지 않았고 남편 이후로 다른 남자와 그런 관계를 맺은 적이 없었으니까요. 걱정과 부끄러움이 컸습니다. 10월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우리는 근처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다가 급하게 정민 씨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우산 하나를 나눠 쓰고 달려갔지만 도착할 때쯤에는 옷이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빨리 젖은 옷 갈아입어요. 감기 걸릴 거예요. 정민 씨가 수건과 함께 그의 옷을 건네주었습니다. 화장실에서 갈아입으세요. 따뜻한 차 준비할게요. 화장실에 들어가 젖은 옷을 벗고 정민 씨의 셔츠로 갈아입었습니다. 너무 커서 원피스처럼 느껴졌지만 그의 향기가 은은하게 배어 있어 이상하게 안정감이 들었습니다. 화장실 문을 열고 나오는데 복도에서 정민 씨와 마주쳤습니다. 그도 옷을 갈아입은 상태였습니다. 헐렁한 스웨터와 편안한 바지 차림이었습니다. 우리 눈이 마주쳤을 때 무언가가 공기 중에 감돌았습니다. 옷이 좀 큰가요? 괜찮아요. 편안해요. 정민 씨가 제 앞에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깊고 더 따뜻했습니다. 영숙 씨. 그가 천천히 손을 뻗어 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의 손길이 뜨거웠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술이 제 입술에 닿았습니다. 처음엔 부드럽고 조심스러운 키스였습니다. 하지만 점점 깊어졌고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폭발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민 씨의 손이 제 허리를 감싸고 저는 그의 등을 꼭 붙잡았습니다. 괜찮아요? 그가 숨을 고르며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우리는 거실 소파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정민 씨가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그의 심장 소리가 귓가에 들렸습니다. 영숙 씨, 당신을 너무 원해요. 하지만 서두르고 싶지 않아요. 당신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저도 원해요. 제 대답에 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우리는 다시 키스했고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각들이 깨어났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정민 씨, 몸이 예전 같지 않아요. 나이가 들어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완벽할 필요 없어요. 그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의 몸을 존중하면 돼요. 그의 말에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저를 침실로 안내했습니다. 방 안은 어두웠지만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가로등 불빛이 은은하게 비쳤습니다. 정민 씨는 매우 부드럽고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저도 그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친밀감에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편안해졌습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가 되었을 때 감정의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육체적 쾌락이 아니었습니다. 깊은 교감이었습니다.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우리는 말없이 많은 것을 나눴습니다. 사랑해요.
정민 씨가 속삭였습니다. 처음 듣는 고백이었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그 밤 우리는 서로의 품에서 잠들었습니다.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안정감과 따뜻함이 저를 감쌌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 누군가와 삶을 나눌 수 있다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아침이 밝았을 때 저는 정민 씨의 팔 안에 안겨 있었습니다. 그의 잠든 얼굴을 보니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이었지만 제 눈에는 그 어떤 젊은 남자보다 아름다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가 눈을 뜨며 미소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젯밤 후회 없으세요? 전혀요. 오히려 이렇게 행복했던 적이 오랫동안 없었어요. 아침 먹을래요? 간단하게 만들어 볼게요. 같이 만들어요. 우리는 그의 주방에서 함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커피 향이 집안에 퍼졌고 토스트를 굽고 계란을 프라이하며 자연스럽게 움직였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함께 해온 부부처럼요. 이렇게 함께 아침을 먹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정민 씨가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저도요. 혼자 먹는 아침보다 훨씬 맛있네요. 앞으로 자주 함께 먹어요. 그의 말에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앞으로. 그 단어가 희망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민 씨와의 첫밤 이후 우리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집을 오가며 시간을 보냈고 함께 요리하고 책을 읽고 음악을 들으며 소소한 일상을 나눴습니다. 정민 씨는 제 정원 가꾸기를 도와주었고 저는 그의 집 청소와 요리를 돕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일상이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옆에 누군가가 있다는 것, 밤에 잠들기 전 잘 자요라는 인사를 나누는 것, 그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정민 씨가 제안했습니다. 우리 여행 갈까요? 바다가 보고 싶어요. 여행요? 좋아요. 어디로 갈까요? 강릉은 어떨까요? 이맘때 바다가 정말 아름다워요. 우리는 2박 3일 일정으로 강릉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오랜만의 여행이라 설렘과 함께 약간의 불안함도 있었습니다. 같은 방을 쓰고 모든 시간을 함께 한다는 것이 아직은 어색했으니까요. 여행 첫날 우리는 조용한 해변가 펜션에 도착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방이었습니다. 창문을 열자 파도 소리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와, 정말 아름답네요. 창가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는 저에게 정민 씨가 다가와 뒤에서 안아주었습니다. 당신과 함께 있어서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 바닷가를 산책하고 맛있는 해산물 요리를 먹고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우리는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녁에는 모래사장에 앉아 별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서로의 품에 안겼습니다. 정민 씨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영숙 씨, 당신과 함께 하니 나이 드는 것도 두렵지 않아요. 당신은 어때요? 저도요. 전에는 늙는 게 두려웠어요. 혼자서 병들고 외롭게 죽는 게 무서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함께 할 수 있다면 그런 두려움도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함께 나이 들어가요. 서로 의지하면서요. 그의 말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감사함, 행복함,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이 섞인 감정이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우리는 더 자주 함께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가끔은 제 집에서, 가끔은 그의 집에서 함께 밤을 보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의 습관과 생활 방식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정민 씨는 아침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있었고 저는 밤늦게까지 책을 읽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차이로 불편함도 있었지만 서로를 존중하며 조율해 나갔습니다. 그의 건강이 걱정될 때면 저는 영양가 있는 식사를 준비했고 제가 감기에 걸렸을 때 그는 밤새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이렇게 서로를 돌보는 관계가 점점 깊어졌습니다. 영숙 씨, 나랑 같이 살래요? 어느 날 저녁 정민 씨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저는 놀라서 말을 잃었습니다. 같이 살자고요? 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한 집에서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당연히 서두를 필요는 없어요. 생각해 보시고. 좋아요. 제 대답에 정민 씨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요? 더 생각해 보실 필요 없으세요? 충분히 생각했어요.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같이 살기로 했습니다. 서로의 공간을 완전히 합치는 건 아직 이른 것 같아서 저희 집과 정민 씨의 아파트를 모두 유지하면서 주로 아파트에서 지내기로 했습니다. 제 정원은 너무 소중했기에 일주일에 몇 번씩 관리하러 가기로 했죠. 이렇게 우리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가끔은 의견 차이로 다투기도 했지만 대화로 풀어나가며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우리는 두 번째 인생을 함께 시작한 동반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함께 생활한 지 6개월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정민 씨와 저는 편안한 일상을 만들어가고 있었고 서로에 대한 사랑도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뜻밖의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정민 씨가 장을 보러 나간 사이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박지원 씨가 서 있었습니다. 아, 역시 여기 계시는군요. 지원 씨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예의를 갖추려 노력했습니다. 지원 씨,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정민 씨 좀 만나러 왔어요. 계신가요? 지금은 잠시 나가셨어요. 곧 돌아오실 텐데. 그럼 기다릴게요. 지원 씨는 제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을 둘러보던 그녀의 눈에 소파 위에 놓인 제 가운이 들어왔습니다. 와, 정말 동거까지 하고 계시네요. 대단하시네. 그녀의 말투에 가시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대응하려 했습니다. 차라도 한 잔 드릴까요? 됐어요. 저는 정민 씨만 만나면 돼요. 지원 씨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민 씨와는 어떻게 아시는 사이인가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우리는 20년 넘게 알고 지냈어요. 같은 학과에서 일했죠. 그런데 영숙 씨는 정민 씨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요? 서로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요? 그럼 정민 씨가 왜 대학에서 일찍 은퇴했는지도 알고 있나요? 그녀의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정민 씨는 정년 퇴임했다고 했는데 정년 퇴임하셨다고 알고 있어요. 지원 씨가 비웃듯 웃었습니다. 정년 퇴임? 그건 정민 씨가 만든 이야기예요. 사실은 학생과의 불미스러운 일로 일찍 그만둔 거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여학생과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어요. 학교에서는 조용히 처리했지만 사실은 권고사직이었죠. 지원 씨의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민 씨가 그런 사람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았어요. 그건 사실이 아닐 거예요. 믿기 싫으시겠죠. 하지만 사실이에요. 정민 씨는 겉으로는 점잖아 보여도 여자에게 약한 사람이었어요. 아내가 살아있을 때도 몇 번이나.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민 씨가 들어왔습니다. 영숙 씨, 제가 왔어. 지원 씨? 정민 씨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는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오랜만이네요, 정민 씨. 보고 싶어서 왔어요. 지원 씨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가 진실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무슨 이야기 하고 계셨어요? 정민 씨가 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 그냥 옛날 이야기요. 대학에서 있었던 일들. 지원 씨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민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영숙 씨, 잠시 지원 씨와 단둘이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거실에서 오가는 대화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왜 이러는 거예요, 지원 씨? 왜냐고요? 당신이 나를 버리고 저런 여자와. 우리 사이엔 그런 거 없었잖아요. 항상 동료로만. 당신 마음은 알아요. 다만 표현하지 않았을 뿐이죠. 그리고 저 여자에게 모든 진실을 말했나요? 대학에서 일어났던 일도? 그건 당신도 알잖아요. 사실이 아니라는 걸. 정말요? 하지만 모두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당신이 아무리 부인해도. 대화가 더 낮은 목소리로 이어졌고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지원 씨의 말이 사실일까? 아니면 질투에서 비롯된 거짓말일까? 정민 씨를 믿고 싶었지만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후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민 씨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지쳐 보였습니다. 영숙 씨, 지원이 한 말들. 다 거짓이에요. 정말 은퇴가 아니라 권고사직이었어요? 아니에요. 그건 지원이 만든 이야기예요. 사실은. 정민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원은 오랫동안 저에게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마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그녀는 이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퍼뜨리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여학생과의 일도 없었던 거예요? 물론이죠. 그런 일은 결코 없었어요.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영숙 씨, 저를 믿어주세요. 제가 지금까지 당신에게 거짓말한 적 없어요.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그의 눈을 바라보니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왜 지원 씨가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지원은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면이 있어요. 아내가 살아있을 때도 우리 사이를 의심하고 여러 소문을 퍼뜨렸어요. 그래서 많은 동료들이 그녀와 거리를 두게 되었죠. 그럼 정말 권고사직도 아니었어요? 네, 저는 정년까지 근무했어요. 명예퇴직이었죠. 제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도 지원 씨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의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정민 씨의 말을 믿고 싶었지만 확신이 없었습니다. 혹시 그가 다른 비밀을 숨기고 있는 건 아닐까? 지원 씨만이 아니라 다른 여자들도 있는 건 아닐까? 마음이 복잡해서 혼자 있고 싶었습니다. 하루는 정민 씨에게 조금 쉬고 싶다며 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정민 씨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봤지만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해해요. 필요한 시간만큼 혼자 계세요. 하지만 언제든 준비되면 돌아와 주세요. 제 집 정원에서 꽃을 가꾸며 며칠을 보냈습니다. 고민이 많았습니다. 과연 이 나이에 새로운 사랑이 가능한 걸까? 정말 서로를 알고 있는 걸까? 의심과 불안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경이 찾아왔습니다. 영수가 갑자기 연락이 뜸해서 걱정됐어. 무슨 일 있어? 저는 미경에게 모든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정민 씨와의 관계, 지원 씨의 방문, 그리고 제 마음속의 혼란까지. 그래서 지금 혼자 있는 거야? 미경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서. 그 지원이란 사람 말 진짜 믿어? 글쎄, 믿고 싶지 않지만 불안해. 혹시 내가 또 상처받게 되면 어쩌지? 미경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영수가 너 정민 씨 사랑해? 응. 그럼 솔직히 이야기해봐. 지금까지 그분이 너한테 거짓말한 적 있었어? 아니, 없었어. 그분의 행동이 의심스러운 적 있었어? 그건 없었어. 그럼 왜 전혀 모르는 여자의 말을 더 믿는 거야? 지원 씨는 분명 질투하는 거잖아. 미경의 말에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그래도 불안해. 이 나이에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는 게 너무 두려워. 나이가 무슨 상관이야? 사랑의 나이가 어딨어? 우리 나이에도 행복할 권리가 있잖아. 미경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내가 봐도 정민 씨는 정말 좋은 사람 같아. 너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같고. 이런 사람 쉽게 만나기 어려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경 말이 맞았습니다. 제가 너무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 내가 너무 겁먹었나 봐. 정민 씨한테 가봐.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너의 두려움을 나눠. 진짜 사랑이라면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미경이 떠난 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정민 씨를 다시 만나고 솔직하게 제 마음을 나누기로요. 전화를 걸어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묻어났습니다. 영숙 씨 기다렸어요. 네, 이야기할 게 있어요. 우리는 공원 벤치에서 만났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었고 나무 사이로 바람이 살랑거렸습니다. 정민 씨, 솔직히 말할게요. 저 많이 두려웠어요. 지원 씨의 말도 그렇고 이 나이에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것도 무서웠어요. 정민 씨는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혹시 또 실망하게 되면 어쩌나 속으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 혼자 살면서 단단해진 마음의 벽이 무너지는 게 두려웠나 봐요. 이해해요. 저도 비슷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알아요. 두려움 때문에 행복을 놓치고 싶지 않아요. 정민 씨를 믿기로 했어요.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마워요, 영숙 씨. 저도 당신을 정말 사랑해요. 앞으로도 절대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정민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단단했습니다. 우리 함께 나이 들어가요. 서로 의지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네, 함께 해요. 그날 오후 우리는 다시 정민 씨의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집 안에 들어서니 익숙한 향기가 맞이해 주었습니다. 이곳이 우리의 보금자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민 씨, 제가 왔어요. 어서 와요, 우리 집에. 그의 품에 안기니 모든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지원 씨와의 갈등 이후 정민 씨와 저는 더욱 깊은 신뢰를 쌓아갔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더 솔직해졌고 두려움과 불안도 함께 나눴습니다. 때로는 다투기도 했지만 그 과정에서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지내온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안정되고 편안했습니다. 서로의 존재가 너무나 당연해져서 혼자였던 시간이 마치 먼 과거의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함께 노후 계획도 세웠습니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현재의 집에서 계속 살기로 했고 서로의 건강이 나빠졌을 때를 대비해 의료 위임장도 작성했습니다. 불편한 이야기였지만 함께 준비하니 두렵지 않았습니다. 우리 언제까지 살 수 있을까요? 어느 날 밤 정민 씨가 문득 물었습니다. 글쎄요, 100살까지. 아니면 그 이상? 그럼 앞으로 30년은 더 함께하는 거네요. 네, 30년 더 함께해요. 우리는 웃으며 손을 맞잡았습니다. 미래는 불확실했지만 지금 이 순간 함께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정민 씨와 저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와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늦게 찾은 사랑이었지만 그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었으니까요.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